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제는요,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현재 10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도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0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소비자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소비자의 조세정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문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리에 밑줄 친 기억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XJ의 소비 감축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요. 소비자에게 무조건 개당 400원씩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요.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살 때의 물건의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마도요. 현재 지금 수요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감소가 될지 봅시다. 자, 일단은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디서 원래 일치했냐면요. 90개에서 일치했어요. 그때의 가격이 1,400원. 그러면 요 균형을 일단 그려주게 되면은요. 여기를 P라고 얘기하고 여기 Q라고 얘기하죠. 이게 수요가 될 거고요. 이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요. 가격은 1,400원 되고요. 수요 공급량은 현재 90으로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정부가 지금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전보다요, 물건을 사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건값을 지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세금 400원만큼을 더 내야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걸 물건의 가격이 마치 인상된 것처럼 인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옛날에 가격이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면 110개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1,000원이라고 이야기해도 정부가 400원만큼 세금을 붙여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90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자, 가격이 1,200원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어차피 정부가 400원 세금을 걷어갈 거기 때문에 1,200원이라고 이야기해도 80개까지밖에 물건을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1,400원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어차피 정부가 400원을 더 가져갈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00원일 때 70개밖에 소비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수요 곡선이 조세 부과로 감소해서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하는 폭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이동하는 폭이 400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옛날에 1,400원일 때 현재 90개만큼 샀다면은요. 이제는 1,000원이 될 때 90개만큼 사는 셈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을 지금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럴 때는 수요 공급 다시 맞춰주시면 되죠. 현재 가격이 1,0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요량이 좀 더 많고요. 1,2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80개로 수요 공급이 일치되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균형점, 지금 요점하고 만나는 게 1,200원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현재 80개.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도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정부가 무조건요. 여기 위에 400원만큼은 다 세금으로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면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시장의 가격은요. 1,400원에서요. 1,200원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시장 가격은 1,200원인 대신 조세 4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00원을 지불하는 셈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가격은 1,200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 볼까요? 얘네 무조건 400원씩 뛰어가요. 지금 현재 80개만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80개에 대해서 400원만큼 뛰어가게 되니까 32,000원만큼의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죠. 과거의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요. 여기까지가 소비자 잉여였는데요. 지금은 소비자 잉여 여기로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줄어들게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둘 다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소비자의 지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예전에는요. 소비자들은 1,4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요. 90개만큼 수요 공급 균형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해서 얼마만큼 지출을 했을 거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에 12만 6천 원만큼 여러분들 지출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시는 현재 가격이 1,200원으로 내려가고요. 80개만 구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96,000원만큼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400원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2,000원만큼의 세금액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128,000원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포함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과거에는 126,000원, 지금은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 128,000원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과거보다 2,000원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되는 것은 리을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조세 부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단 공급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은 공급 곡선 입장에서는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0번 문제는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